네, 한 주의 시작 한눈에 보는 증시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김우식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호재의 호재와 악재 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호재를 찾기가 좀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주도 사실은 그 호재 악재를 나눠본다 그러면은 호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지난주보다는 훨씬 나은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호재로 넘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OMC 회의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의 이제 4월 연속 상승을 이끌 정도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 물론 뭐 우리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글로벌 전체적으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최소한 이제 지난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조마조마한 상황은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국내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바로 또 나타났죠. 삼성전자가 배당을 30에서 50% 이상 대폭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또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게 바로 이제 국내 기업 스스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국내 증시의 어떤 하반경 실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호재라 그러면은 유가 악재에 대한 어떤 내성이 시장에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글로벌 미국 시장의 에너지 관련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정유주를 보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바닥을 잡는 모습이 지금 반등이 나오거나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내성이 생겼다. 특히나 이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유가의 하락, 속도만 조절이 좀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재 부분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유가 아까 악재 내성, 단기적 내성을 생겼다고 했지만은 그 불안은 아직도 지속이 좀 되고 있거든요. 주말에 나왔던가요? 오펙 회원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비회원국가 당신네들부터 감산해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은 아직은 치킨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에너지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불안감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일모직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확연히 느꼈었죠. 왜 지난주에 우리가 고생을 했던가 수급이 좀 영향이 컸었는데 제일모직 같은 게 올라오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왕창 나오게 되겠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줘야 되니까 매수를 하다 보면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공백 현상으로 왕창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 현상 같은 경우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도 여전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 시즌인데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가 없다는 것은 좀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좀 보시면은 이제 네. 또 이번 주에 어떤 호재 악재 일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 주 보시면 또 일본 휴장이 화요일에 있고요. 또 24일 보시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또 국가들이 조기 폐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또 25일 같은 경우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의 증시가 휴장이 되겠고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또 박싱데이 휴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주는 휴장이 대단히 많고 열리는 장이 한 사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굉장히 좀 한산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제 지표 쪽 보시면은 중요한 변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그다지 중요한 지표들은 많은데 아마 한산한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23일 그리스 대선 이사 투표 정도가 조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미 연말 어떤 휴가 시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산한 약간 긍정적이지만은 조금 한산한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이슈들도 찾아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주로 이 호재와 악재 외에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돌출돼 있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과 그 종목의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 이슈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그다지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삼성 관련 뉴스, SM, 우리은행 관련 어떤 뉴스들이 종목 뉴스는 좀 있었지만은 증시 이슈 중에서 시장 쪽이 역시나 좀 중요하죠.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흔들리는 러시아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조금 다른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쪽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업종 관련해서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인데 시진핑 주석이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어떤 강화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어떤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과 종목에 이번 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바로 투자 전략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지난주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규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제한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 추세 반등은 아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 밸류가 싸다 그러는데 이건 포워드 PER 기준이죠. 내년 그러니까 한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1900 초반인데 밸류가 얼마냐? 한 9배 중반밖에 안 되더라 그러는데 네. 조금 냉철하게 봐서 지금 그러면 과거에 했던 어떤 실적이 어떤가? 1년 전의 실적, 딱 직전 1년 전의 실적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11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딱 싸다고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어떤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강력한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기 전까지는 어떤 추세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장이 제한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낙폭 과대죠. 이 부분은 낙폭 과대주는 항상 짧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길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대형주 배당 확대 여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최근에 NC소프트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대폭 확대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기관이 관리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의 어떤 큰 변수가 없다면 어떤 악재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승률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최근에 꾸준히 사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분명히 기관 투자자들이 아마 관리를 할 것이다. 그 부분을 함께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 이번 주의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